요즘 저 계약서 쓰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저 계약서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뭐 부동산 이지가 잘해주고 뭐 편리하고 여러 가지 그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만, 그래도 이 계약서 쓰는 거를 연습하면서 특약에 대해서 뭐한 이틀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. 그럼 물론 뭐 내일도 특약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, 뭐 하자 담보, 우리가 알고 있는 하자 담보라든가, 하자 담보 같은 경우는 뭐 선이냐 악이냐 그걸 따져서 뭐 안 날로부터 6개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지만, 사실 실제 거래를 하다 보면 뭐 알았냐 몰랐냐 이런 거보다는 언성부터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소한 뭐 물건이 파손됐다거나 뭐 등이 좀 나갔다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논쟁에 그게 없지만,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, 뭐 발코니 쪽에 분명히 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물이 샌다든가, 누수가 있어서, 그러니까 물이 새는 누수가 있다든가, 누수는 뭐 상당히 좀 중대하자이기 때문에, 저도 사실 윗집에서 저 누수가 온 적이 있긴 있습니다. 그때는 뭐 어설프게 뭐 6개월 6개월 전이라 180일 전이라 뭐 그런 걸 책에서 언제 한번 본 적이 있어서, 뭐 중개사한테 연락을 하니까 뭐 잘 해결해 주셨는데, 뭐 사실 저도 중개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하자담보라는 게 참 피곤합니다. 진짜 이 특이하게 거의 뭐 저는 뭐 권리를 빼면 뭐 권리하면 뭐 여러 가지 있죠. 뭐 전입신고가 되기 전에 뭐 대출을 받지 마세요. 뭐 이런 식의 뭐 특약이라든지,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을 넣기로 했는데 집이 매매가 되었는데 잔금이 치기 전이다. 뭐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면, 원래 잔금 치기 전에는 매도인이 어차피 등기를 넘기지 않고 등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매도인한테 뭐 지금 임차인을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맞겠지만,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매도인의 뭐 허락이 있다면 매수인하고도 뭐 계약을 할 수는 있겠죠. 계약을 할 수는 있는데, 예를 들어서 뭐 매수인하고 매도인이 계약이 뭐 어그러졌다 이렇게 했을 때, 이 매수인이 뭐 연락이 안 되고 이런다면, 들어오기로 했던 그 임차인하고 계약이 좀 문제가 되었을 때, 해약이 안 된다면 기존 들어오기로 했던 임차인 대신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되는데, 계약하기가 상당히 좀 쌍그러워집니다. 이런 식의 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특약을 넣을 수도 있겠죠. 뭐 중도금을 받으면 뭐 해제가 안 되니까, 중도금 받기 전에도 이 계약은 매수인하고 임차인을 뭐 계약을 했을 때 매수인이 뭐 책임을 진다. 뭐 이런 식의, 예를 들어 특약이 그래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직 공부가 좀 덜 되어가지고 이 특약 저 특약 이렇게 다 뭐 아직 머릿속에 남는 건 없지만, 반복해서 본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. 뭐 진짜 하자담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. 잔금 치기 전에는 매도인이, 잔금 후에는 매수인이 각각 책임을 지도록 한다. 뭐 약간 제가 봐도 약간 좀 억지스러운 부분 같기도 한데, 사실 그게 더 좀 문제가 없지 않을까? 서로 이 합의만 된다면, 매도인, 매수인이 합의만 된다면 논쟁거리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, 뭐 좀 단순한 거지만 선수금 이제 관리비 선수금을 예치할 때, 예를 들어서 뭐 이 잔금 같은 경우 잔금 받으면서 뭐 예치금이 예를 들어 50만 원이라면, 뭐 그 매매 가격에 50만 원을 포함해서 선수금을 뭐 50만 원을 잔금에 포함한다. 뭐 이런 특약들. 뭐 그러면 사실 차후에
한 번 더 뭐 돈을 받아야 되는 뭐 이런 일들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특약들을 생각해 봤습니다. 혼자 생각을 해 보았고 근데 이거는 뭐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뭐 타부동산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왜 잔금은 뭐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50만 원은 다시 뭐 주고받고 하는 거는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좀 더 편의를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요즘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 매매는 중개사가 이 실거래가를 신고를 하지만 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매수인 매수인이 아니고 뭐 임대인, 임차인 이렇게 뭐 신고를 하는데 뭐 그런 같은 경우도 뭐 특이하게 뭐 한 번쯤 뭐 신고를 한다 이렇게 뭐 적어준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부동산 거래는 해보기 전에는 이 다 모르고 사실 좀 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런 거를 설명을 해주면 또 좋은데 뭐 당연히 알겠거니 해서 설명 안 하는 중개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. 이 마치 말 한마디 잘못하면 뭐 꼬투리를 잡힌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뭐 아니면 다 알 거라 생각해서 설명을 안 하는 건지 그거는 참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여태껏 만난 중개사들 보면 참 설명 대충대충 하는 중개사들도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좀 항상 고객을 항상 다 알 것이다. 모든 고객이 다 알 것이다. 이런 생각보다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중개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임대차 신고 같은 경우는 임대인, 임차인이 하는 거지만 또 서비스 약간 차원에서 저희가 또 해주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역시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. 뭐 다른 사무실에서 해주지 않는 거를 또 우리 오픈한 우리 사무실에서 또 해준다면 그것만큼 또 차별화 전략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차별화 전략이라 생각을 해봅니다. 내일 같은 경우도 책이 한 400쪽 정도 되던데 일단 지금 이틀 읽었으니까 어제 100쪽 정도 읽고 오늘 또 100쪽 정도 읽어봤는데요. 이 책이란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된다고 느끼는 게 그 오늘 같은 경우도 부동산 토론회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참 이 댓글창 같은 거 유튜브 댓글창 이런 거 캡처된 거 보면 이 진짜 이 앞으로의 고객들이 이 질문하는 수준이 상당히 날카롭고 물론 댓글이지만 뭐 그거를 정부에서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댓글 같은 경우 상당히 날카로웠고 또 이번 뭐 근저당 뭐 17.7억 뭐 이런 사태에 대해서도 진짜 이게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증여 저렇게 했을 때는 편법 뭐 이런 거를 많이 아는 거를 봐서는 요즘 고객들 참 똑똑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도 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뭐 아무튼 요즘 근황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일단은 이번 주에 뭐 계약서 작성과 특약 뭐 그리고 확인 설명서를 좀 공부를 실제 수기로 적는 그 공부를 좀 더 해볼 계획이고요. 다음 주에는 또 이 공장에 가서 또 독서를 또 많이 해볼까 합니다. 뭐 아무튼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말도 보복이고 뭐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좀 두서없는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 카메라는 참 적응 안 되는데 앞으로 또 꾸준하게 한번 말하는 연습을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